그것도 안 봐요, 다단어는요. 응? 자산 규모도 안 봐요. 얼마나 좋아요. 심각하잖아요.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요. 네. 벽사는 대형 사이드예요, 여러분. 네? 제가 40평대가 돈이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가지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몇 개 팔리면 더 이상 40평 8억대 못 삽니다. 역세권이 필수여야 되는 자리라는 게 있고요. 역세권이 필수 조건이 아닌 자리가 있어요. 다른 거예요. 부런마을은 용도가 높아요. 200% 훨씬 넘으니까. 재건축이 용이하진 않겠죠.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텐데. 용산 한남동 재개발 전망 5구역 보유자입니다. 용산 공원 개발 계획 이번 강의 때 부탁합니다. 일단 용산 관련해서는 그 전에 올렸던 유튜브 영상 몇 달 전 거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정부가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정권을 누가 잡고 누가 서울시장을 하든 간에 용산 사업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언제는 몰라요, 저도. 가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어떠한 동력을 창출해내기 위해서는요, 개발 관련된 사업들을 일체 보류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물론 이제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이제 규제를 완화시킬 만한 확률은 점점점 늘고는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만 그 확률은 10%도 안 돼요, 아직도. 아무튼 1%에서 한 5, 6%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냉각이 됐을 때, 돈이 돌지 않고 막혔을 때, 과연 정부로서 어디까지 몸빵할 수 있을 것이냐.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자승자박이라는 말 전에도 얘기했죠. 이 무덤은 야당이나 국민들이 파준 무덤이 아닙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아유, 조용한 날이 없을 겁니다, 19년도는. 강남의 실거주 1세대 1주택입니다. 이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투자 여력이 없습니다. 작년 초반 가격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아파트 이름이 없네. 평소 대표님의 용산 개발 강의 관점에서 저의 경우 향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혹시 이거 쓰신 분 손 들어볼 수 있나요? 뭐 안 들어도 되고요. 없어요? 아파트가 뭔지 알아야 돼요. 지금 강남에 1주택인 그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인지 알아야 되고, 단순하게 지금 강남 걸 팔아서 뭐 용산으로 와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봐야 되겠고요. 어떤 걸 보유하고 계신지 제가 봐야지만 뭐 그냥 보유하든 아니면 용산이나 여의도로 가버리든 어떤 전략을 짤 수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이걸 안 팔면은 투자 여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좀 정확하게 이따 끝나고 상담 신청서를 한번 내셔서 상담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초 4동 38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딸이 선화예중에 입학하여 광진구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초동 아파트는 일단 보유하면서 광진구 쪽을 추가 매수나 전세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로 집을 사든가 전세를 가겠다는 말이죠. 자금은 6억이고요. 대출은 없습니다. 2주택이 되면서까지 광진구에 추가 매수하는 게 나을지, 전세가 나을지 궁금하고, 전세가 낮다면 헬리오시티 전세도 고려할 만할까요? 또 나오네, 헬리오시티. 동네 북이네, 이거. 툭하면 헬리오야, 지금 이게. 완전히 동네 북이에요, 동네 북. 아유, 이 오명을 나중에 벗게 됩니다. 참으세요, 헬리오시티 분들은. 동네 북인데. 광진구로 이사 가는 건 뭐 괜찮아요. 하나 더 사는 건 나쁘지 않아요. 다만 지금이 아니라 상반기까지 금매 좀 노려보시고. 뭐 광진구 쪽 본다라면은 기본적으로, 강변역에 있대에서 광나루역 사이? 요 블록하고요. 강변역에서 광나루역 사이하고, 뚝섬 유원 지역을 기준으로 동측편, 서측편이 아니라 동측편. 뭐 이렇게 보거든요. 그쪽에서 보시면 되는데, 6억이라면은 대출을 못 받으세요. 좀 2주택이니까. 자금이 안 될 텐데요. 전세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광진구 아파트도 그냥 기본이 다 8억 5천 10억입니다. 2주택이니까 대출을 못 받으니까요. 10원 하나 안 나오니까요. 이런 분들이 지금 신용대출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멀쩡한 가정집들이 신용대출 알아보러 다녀요. 이거 누가 내몬 거죠? 그분들이 신용대출 알아보라고? 이러면 안 돼요. 아니, 신용 좋고 멀쩡한 직장 있고 소득이 있는 분들이 1금융권을 냅두고 신용대출 알아보러 다녀요. 정말 너무 화가 나요. 진짜 화가 나요. 왜 이게 국민들을 궁지로 내모는지 모르겠어요. 멀쩡한 사람들조차도. 신용대출 평생, 신용의 신자도 필요 없는 분들이 신용대출 알아보러 다녀요. 대출을 안 해주니까요.
피를 의해서 이렇게 이주택이 될 수도 있는 분들이. 네. 아유. 사도 되긴 돼요. 근데 돈이 안 되실 것 같고요.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사람 말은 참아 못할 것 같아요. 잠시 2년 동안 계실 거면 헬리오 가도 되는데 정말 잠시예요, 여러분. 네? 계속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전세 금액의 헬리오는요. 당장 1월 말에, 지금 1월 달 말에 미성 크로바 이주합니다. 네? 1300세대 넘게 이주해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진주 아파트 이주해요. 1500세대 또 이주해요. 이주 막 나와요,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30평대 새 아파트 송파의 대단지를 6억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전세를? 쉽지 않아요. 위례 포레자이 청약한 사람이 6만 3천 명 정도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올 한 해 청약을 계획하고 있는데 청약을 포기하고 입주 물량이 많은 곳에 급매를 봐야 하는지 방향이 안 서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사야 되냐, 청약을 해야 되냐인데, 이게 비교도 안 되는 건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청약되면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번에 위례 같은 경우에 특정 그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1000대 1이 넘더라고요. 1000대 1이 1080대 1인가? 이거랑 이제 일반 매매랑 근데 모르겠어요. 본인이 당첨될 확률이 높은 건에 속하는지부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체로 그거를 시도하시면서 그냥 매매로 사도 될 것들을 청약을 노리시면서 이게 2배, 3배 뛰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큰 수익을 노릴 것이냐, 그냥 소소해도 확실한 거로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을 일단 봐야 되겠죠. 그냥 확률이죠. 확률을. 근데 이번에도 그 다자녀 특별공급 같은 경우도 위례 같은 경우는 박 터지게 싸웠더라고요, 아주. 애새 있는 곳은 다 몰렸더라고요, 아무튼. 뱃속에 태아까지 쳐주니까 한 번에 새 쌍둥이 확 가져버리고 그냥 신청하면 되는데, 다자녀 특별공급 확 넣어버리면 되는데, 하나 있으면 그냥 쌍둥이만 가져도 그냥 다자녀인데, 소득도 안 봐요, 다자녀는요. 자산 규모도 안 봐요. 얼마나 좋아요. 보통은 특별공급이면 뭐 소득도, 전년도 뭐, 도시그루자 평균 소득의 뭐 120%, 130% 보는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어. 셋이 최고인 거예요. 그냥 최강자인데, 위례에서는 그게 확률이 엄청 낮아진 거예요. 그게 많이 몰려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냐라고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청약을 관심 있게 보라는 말은 그냥 예의상 하는 아침 인사랑 똑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뭐 식사하셨습니까? 똑같은 소리예요. 청약 관심 가지세요라는 말이에요. 관심 가지세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게 확률상 인기 지역 청약이 되겠냐는 거죠. 인기 지역 청약이. 근데 아무튼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죠. 어차피 내가 가점권이 어느 정도 된다라면 저라도 올해는 청약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방법이 없어. 근데 이게 저는 그래요. 청약을 하더라도 기한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언제까지 해보고 안 되면은 집어치우자. 라든지 안 그러면 이게 여러분 끝도 없이 딸려갑니다. 진짜. 네? 가끔은 국가 유공자분도 상담하러 오세요. 당첨이 안 돼. 유공자인데. 당연히 안 돼도 인기적만 느니까. 예. 안 되죠. 됐다 하면 3, 4억이 그냥 버는, 3, 4억 그냥 버는 건데. 안 되죠. 쉽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가점이 아예 안 되시는 분들은 아니면 1주택자분들 추첨제 이런 거 하지도 마세요, 그냥. 예? 괜히. 되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 가야 되고, 가점이 좀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은 일단 청약 시도해봐야죠. 어떡합니까? 시도해봐야죠. 다만 그것도 한도를 정하셔라. 기간에 한도를 정하셔라. 스스로가. 그렇게까지 답변 드릴 수밖에 없어요. 36세 무주택자입니다. 젊네요. 분양과 똑같네. 분양과 주택 구입을 놓고 고민 중이나 금호동 벽산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금호동 벽산 아파트 고바이에 있는 거죠. 요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소형 평형 매수를 고민 중입니다. 위례 미사 쪽 분양과 금호벽산 아파트 중 어떤 게 더 나은 판단일까요? 똑같은 질문이죠. 36세 무주택자면요. 일단은 어려워.
청약은 진짜 어려워요. 네?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신혼부부 특별공 같은 경우도 자제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자녀분들 혹시 신혼부부 특공 넣으실 거면은 애는 가져야 돼. 그 임신 진단서만 있으면 돼요. 임신 확인서. 그거만 있으면 이제 1순위. 없으면 2순위 되지도 않아. 2순위 안 돼요. 누나 많아요. 2순위 안 돼. 죽어도 안 돼요. 저희 대전 이상 내려가시면 될 수 있어요. 서울 이 인근에서는 되지도 않죠.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애를 일단 가져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애를 낳으라는 소리예요, 정부는요. 이거는 되게 잘하는 거야, 사실. 그리고 다자녀도 하나 더 만들어서 4자녀, 5자녀 만들어야 돼요. 네? 그분들 확률 더 올려줘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다 공평하게 안 나니까 한 집이 몰아서 놔줘야지, 어떻게 그러면. 네? 그분들 확실하게 아파트 가져갈 수 있게 해줘야 돼, 진짜 이거는. 네? 지금 심각하잖아요.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요. 네. 그러니까 애를 낳으라는 소리예요. 당첨받고 싶으면 이 소리인데. 에휴.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사냐, 매수를 사냐, 20평대를 미래나 뭐 미사 청약을 도전하냐. 저는 그냥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벽산에 소형 아파트 보셨는데 벽산은 대형을 사야 돼요, 여러분. 네? 대형은 비싸지 않냐고 당연히 좀 더 비싸죠. 네? 근데 이왕 살 때 환불이 안 되니까 환불이 안 되니까 살 때 잘 사이죠. 금호동 벽산이에요. 네, 금호동 벽산. 요것도 종종 추천드려요. 40평대로. 20평, 30평, 40평이 뭐 애휴예요. 40평 크지도 않아요. 20평, 30평, 40평이 있는데 요 격차가 제가 볼 땐 정상 격차는 아니에요. 돌아가셔서 시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분은 그 무주택자니까 거주를 목적으로 보시는 건데 20평과 40평이 가격 차이가 있죠. 좀 더 이왕 받는 김에 대출 두 번도 못 받고 한 번밖에 못 받으니까 그냥 좀 무리해서 감당할 수 있는 무리해서 40평 사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이분은 실수요자지만 누가 이거 만약에 투자로 본다라면은 되게 웃긴 게 20평을 사든 30평을 사든 40평을 사든 투자 금액이 거의 비슷하고 대략 40평대가 돈이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가지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네? 이거 왜 20평을 살라 그래요? 본인에겐 20평 정도가 36밖에 안 됐고 무주택이니까 겸손하게 그렇게 20평을 자기 수준에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낮게 보지 마시라니까. 40평 가도 돼요. 요거는 좀 빨리 움직이시는 게 나을 거예요. 몇 개 팔리면 더 이상 40평 8억대 못 삽니다. 행당역의 두산 2부와 대림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비과세 요건 갖추어 있어서 똘똘한 한 채로 바꿔볼까 하는데 어떤 곳에 투자를 할지 고견을 주고 있습니다. 투자는 일단 이거는 별도 상담 받으세요. 그리고 두산 위부랑 대림, 행당역에 있는 걸 두 채를 팔아서 똘똘한 채로 간다라면 일단 기본적인 사정권역은 강남과 용산 쪽이죠. 일단은 강남과 용산 쪽으로 똘똘한 거 한 채로 가는 건 찬성. 나쁘지 않다. 좋은 생각.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만 참고 일단은 2월 달부터 스타트입니다. 매수 타이밍은요. 2월부터 상반기 내. 다 달라요. 열에 7명 이상은 올해는 매수하지 마라. 그리고 열에 나머지 3명 중에 2명은 뭐예요? 하반기 정도 지켜보자. 저는 이제 상반기 안 해도 괜찮다. 상관없다. 라고 보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고 틀릴 건지 제가 지금 뉴스를 다 모으고 있어요. 나중에 연말에 보자고. 1일부터 뉴스를 지금 캡처해서 올려놨어요. 거기 뉴스 보시면 7인방이 나와요. 7인방. 사진 나오고 볼게요. 연말에 가서 봅시다. 정말 그렇게까지 시장이 뭐 뚝뚝 다 떨어져가지고 막 보자고요. 그때 가서 보면 압니다. 투자로 분당, 야탑동의 목련마을, 영남 아파트나 화성빌리지 매수 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띄어쓰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글에다 붙여놨어. 목련마을은요, 저는 그래요. 가끔 이 전문가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역세권을 엄청나게 강조하거든요.
저는 동의 안 해요. 네, 초보자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세요. 역세권이 필수여야 되는 자리라는 게 있고요. 역세권이 필수 조건이 아닌 자리가 있어요. 다른 거예요. 네? 역세권이 무조건 역을 지니고 있어야 되면 자리와 상품이 있습니다. 물건 유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랑 좀 떨어져 있어도 되는 지역과 물건 유형들이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한남동에 교통이 살통팔달해서 비싼 겁니까? 네? 뭐 평지여서 비싼 겁니까? 거기는 고바위에다가 지하철도 없어요. 뭐 압구정동에 3호선 압구정역이 있어가지고 부촌이 된 겁니까? 아니라니까.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 여긴 지하철이 멀어서 괜찮은 자리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보시는 게 영남 아파트랑 여기 뭐 화성빌리지 이런 거 빌라 보시는 건데 무조건 영남이죠. 무조건 영남이죠. 이게 이 화성빌리지 쪽은요. 지금 요 색깔 보이세요? 요런 색깔. 좀 색깔 요쪽 노란색하고 색깔이 어때요? 좀 진하죠? 요거는 1종. 밑에 얘네들은 3종이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죠? 용적률 및 뭐 모든 개발에 있어서 모든 그 규제는 다 여기 있는 거죠. 얘는요. 뭐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요 영남이랑 뭐 여기 한일 쪽 있는데 얘네들이 이것도 추천 리스트에 있는 건데 또 나타났네. 조건은 중단기 안 돼요. 오로지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봐도 돼요. 영남. 그 빌리지가 아니라 영남 사라는 소리예요. 대신 조건은 뭐라고? 장기 보유. 무조건 조건은 장기 보유예요. 10년 후, 10년으로 묻네, 이제. 10년 후, 고덕역, 당산역, 약수역, 역세권 30평대 아파트 시세 어떻게 변할까요? 물음표가 8개, 물음표가 8개예요. 10년 후, 당산역, 약수역, 그 다음에 어디예요? 고덕역, 고덕. 10년 후 30평대 시세. 제가 되물을게요. 10년 후에 돈 20억 원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제가 되물을게요, 그분에게. 이게 제가 드리는 답변입니다. 10년 후에 돈 10억, 돈 20억은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을 먼저 하셔야 돼요.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이 질문의 답은 거기에 답이 있다고요. 이 아파트가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를 알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네? 10년 후에 돈 10억, 돈 20억이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요를 알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문제는 그냥 풀리는 거예요. 저는 10년 후에 이 세 지역은요, 지금 이분은 고민을 엄청 하신 분이세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집을 왜냐면 이게 다 시세가 비슷하거든, 지금. 여기는 10년 후에 딱 중산층들이 몰려 살 자리들을 그러는 거예요. 딱 중산층들이. 서민층은 아웃돼요. 완전 아웃돼요. 여기 발도 못 붙여요, 이제. 10년 후에는. 지금 섞여 살고 있지만 지금은요. 어림도 없어요. 30평대? 10년? 또 미친 소리 또 해야 되나? 예전에 개포주공 30평대 15억 간다 그랬을 때 엄청 비난받았는데 지금 20억 가니까 19억 가니까요. 20억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10년 전에 돈 10억과 20억으로 할 수 있었던 걸 생각해 보세요. 강남의 아파트 20평대가 21억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당시에 알 수 있었나요? 신매력도 아니고 20평대가 21억에 나온다는 것. 결국은 이 돈에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지
이 부동산이 스스로 시세를 막 써내가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돈 30억으로, 또 돈 10억으로, 돈 5억으로, 돈 1억으로, 5천만 원,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만 늘지 않아요. 나중에 언젠가는 정말 국산 소형차, 제일 작은 차를 돈 5천 이상은 줘야지 사는 날이 와요. 네? 안 오겠습니까? 웬만한 국산 고급차는 다 1억이 넘고요. 이런 날이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고민을 저도 많이 해요. 이분의 이 고민이 아니라 이 고민을 많이 해요. 10년 있다. 돈 1억이 어떤 취급을 당할 것이냐. 지금 소액 투자하는 돈 5천, 6천, 7천이 8년, 10년 있다가 어떤 취급을 당할 것이냐를 보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야, 이 돈이면은 조그만 집도 전세 하나 끼고 살 수 있었던 돈인데 이제는 이런 날이 왜 안 오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그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강남구 일원동의 푸른마을 아파트 31평 보유자입니다. 향후 전망을 알아보고 매도하고자 합니다. 일원동 참 좋은 자리인데요. 웬만하면 요거는 푸른마을보다는, 그러니까 일원동이 지역적으로 이제 좋은 동네니까 계속 거주를 하시겠다면은 요쪽, 그쵸, 푸른마을보다는 상록수나 뭐 가람 이렇게 갈아타는 게 좋겠죠.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용적률 자체가 엄청나게 낮죠. 네. 거의 뭐 이 저층 애들이 지금 용적률이 한 100% 좀 넘어요. 100% 정도 돼. 100%. 저 밑에 청솔 빌리지는 100%도 안 되고요. 용적률이. 땅이 엄청나게 많죠. 물론 변수는 존재해요. 과연 여기서 층수를 어디까지 뽑게 해줄 것이냐에 나중에 재건축이 됐을 때. 그리고 지금 보통 얘네들 연식이 어때요? 93년. 대부분 다 그때죠. 그러니까 아직 30년이 되려면은 몇 년 남았죠? 4년 더 남았고 30년이 된다 그래서 바로 시작할 수 있나요? 못하죠. 왜 못하죠? 안전진단 쉽게 안 해준다며 이제. 안전진단 쉽게 안 풀리니까. 어찌됐든 그 미래 가치는 충분히 있는 자리니까. 푸른마을은 용적률이 높아요. 200% 훨씬 넘으니까 재건축이 용이하진 않겠죠. 뭐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텐데, 저는 그래요. 이게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좀 이견이 많은데, 재건축을 묶으니까 리모델링이 활성화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1차원적인 분석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리모델링이 재건축처럼 활성화되기는 어려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의 구조는 어려워요. 구조 자체가. 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그래요. 그래도 남산타운은 괜찮아요. 워낙에 자리가 희소성이 있는 자리니까 좋은 자리입니다. 그 정도 볼게요. 지금 일단 다음 주에 과천 거 분석을 좀 해드리겠고요. 지금부터 이제 기다리던, 작년도까지 기회를 못 잡았던 분들은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많이 다니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과 뉴스는 아무튼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 그리고 강남권의 몇몇 그 단지들 금매에 나오는 것들도 시세 파악만 하고 도망치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막상 계약합시다 그러면은 매도인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많습니다. 뉴스랑은 다르죠. 뉴스에는 감사합니다, 내 거 좀 사주세요라고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올해랑 내년도는 좀 시끄러울 텐데, 올해의 경우에는 저가 매수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시간을 되돌리는 차원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진단을 잘 받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대면 상담은 못 해드리고 있지만은 신청서를 보고서 최소한 상담 며칠 전에는 그 관련 내용을 다 함께 우리가 봅니다. 보고서 그 담당자 배정한 분이 설명을 다 드릴 텐데요. 상담 내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잘 활용하셔서 각자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진단부터 잘 내려봤으면 좋겠고, 또 갈아타기 전략에 있어서도 그 기본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단지들은 이미 우리가 다 추려서 그 틀 안에서 갈아탈 물건도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나마 제일 안전한 애들로 추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가 매수는 매수에 임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확실한 거는 가장 이 정바닥에서 잡겠다는 생각은 어찌 보면 미련한 것입니다. 그 초저가 물건은 큰 단지에서도 나와봤자 한두 개, 두세 개 뿐입니다. 그 물건이 나랑 매칭된다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 조정받고 요 정도 선이면 괜찮다 싶을 때 매수에 임하는 거지, 나는 이 단지에 나오는 물건 중에 가장 저렴한 매물을 사겠다는 생각은 어찌 보면 현명한 생각은 아닐 거라 봅니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고, 만약에 규제가 완화된다. 전에도 한번 여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규제가 완화된다. 그때는 뭐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매수에 임할 분들은 규제가 완화되는 그 시점에서는 바로 투자에 임하는 게 아니라 뭐라? 한 템포 쉬어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때는요. 물론 규제가 완화될 확률은 지금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경기 침체와 이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가 하도 많은 상황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규제가 나오는 순간 지금 조정세로 안 끝나요. 시세는 많이 내려갈 거예요. 단기간에. 그때는 정신이 초집중해서 잡아야 되고요. 있는 분은 또 사서 임대사업 등록해야 돼요. 기회입니다. 아직까지 그 확률은 없어요. 그거를 면밀히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너무 염려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좌나 우로 쏠리지 말고 중심을 잘 잡으시고, 모든 제 말을 다 포함해서 모든 얘기는 참고사항일 뿐이고 최종 결정은 스스로 내리시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보고, 자, 오늘 뭐 시간 내셔서 이렇게 토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여기 오셔가지고 그냥 오후에는 좀 가족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머리가 맑게끔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찌들어 있다 보니까 밥을 하도 먹고 운동 안 하면 몸이 망가지듯이 정보를 막 드리는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망가져요. 스스로 좀 생각도 해보고, 아까도 그런 생각 되게 좋은 생각인 거예요. 이게 오를까 떨어질까를 논하기 전에 돈 5억, 돈 10억이 향후에 어떤 가치를 지닐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토요일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